테슬라 소식입니다. 모델 3 등 미서 110만 대 자진 리콜.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110만 대를 자진 리콜 조치했다. 세이프티 파워윈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22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도로교통안전국에 차량 109만 6,762대를 리콜한다고 통지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7에서 2022년 생산된 모델 3 세단과 2020에서 2021년 제조된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이다. 2021년과 2022년 나온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도 일부 포함됐다. 이 중 테슬라 모델 3은 국내에서도 2만 6천 대가량 팔렸다. 국내 판매 차량의 리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리콜을 결정한 건 세이프티 파워윈도 기능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세이프티 파워윈도란 창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물체를 감지하면 다시 열리는 기능이다. 어린이 손이 창문에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차량에 기본 장착되는 기능이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파워윈도와 관련한 연방 차량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가 창문에 끼어 부상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리콜 조치한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15일부터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편지로 알릴 방침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제품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다. 지난 13일 업데이트를 시작한 만큼 생산 중인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류, 안전벨트 경고음 오작동 등으로 리콜한 바 있다. 관련 소식이 보도된 이후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0.5%가량 하락 출발했다. 전날 테슬라는 300.0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애플 소식입니다. 앱 결제 가격 25% 인상. 애플이 10월부터 한국, 칠레, 이집트, 일본, 베트남, 유럽 등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앱 내 유료 콘텐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플의 갑작스러운 가격 조정에 소비자 이용 가격을 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현재 1구간, 2구간, 3구간 등 1달러 간격으로 총 87개 구간을 나누고 자사 앱 장터에 입점한 개발사가 이 중에서 앱 및 앱 내 유료 콘텐츠 가격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200원, 2,500원, 3,900원 등이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 19일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 5일부터 구간별 가격은 1,500원, 3,000원, 4,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구간당 약 25%씩 가격이 뛰는 셈이다. 네이버 웹툰은 22일 자사 이용권인 쿠키의 개당 가격을 기존 120원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구간 가격에 따라 쿠키 개수를 조절한다는 설명이다. 쿠키 100개를 예로 들면 10구간을 8구간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네이버 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 개발사는 애플로부터 구간, 가격 인상에 대한 사전 예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웹툰 측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여러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모티콘 가격 인상 여부 역시 다양한 안을 놓고 고려 중이다라고 했다. 업계는 애플이 지난 여름 맥북 등의 가격을 지역별 통화 가치에 따라 올렸던 점으로 미뤄 달러화 강세가 이번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애플은 베트남의 경우 현지 세금 문제로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네이버 웹툰도 새로 개발하는 데 대한 불만은 없겠지만 애플이 통보하는 형식으로 인상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아쉬움은 있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을 완벽히 끝내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난도가 높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0. 클라우드 경쟁 방해 여부 착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영국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운영이나 확장 수준이 일반 데이터 센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오프컴은 해당 업체들이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 결과 경쟁 방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컴은 앞으로 12개월 내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 조치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베이조스가 직접 증언하라. 미 당국, 아마존 수장 소환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과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아마존에 따르면 FTC는 21일 베이조스와 제시의 소환 조사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두 사람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FTC는 지난 6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사업과 관련해 베이조스와 제시 등 전 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 가입과 해지 방법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회사의 수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마존은 고위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조치라며 소환 조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TC는 이를 기각했다. FTC는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소환 조사가 부담스럽다는 근거를 아마존이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베이조스와 제시를 비롯해 다른 15명의 고위 임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증언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FTC와 건설적으로 소통하는 데 전념해왔지만 FTC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며 우리는 모든 옵션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조용히 직원 내보내는 구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구글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사실상 감원에 나서고 있다. 정리해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상당수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비용 절감, 채용 동결 등을 언급해온 메타가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한 가지 단어는 정리해고지만 상당수 직원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전 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메타는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서를 재편성하고 있다. 메타는 작년부터 조직 개편 시 새로운 인사 방식을 도입했다. 새 팀에서 한 달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연스레 해고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정리해고가 아닌 데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자연스러운 감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일부 메타 직원들은 이러한 새로운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해 인사 연옥이라고 부르고 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직원에 대해 회사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 직장 내 새 일자리에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에이리어 120에 있는 100명 이상의 직원 중 절반에게 90일 안에 회사 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내 관계자는 WSJ를 통해 일반적으로 직원이 해고된 경우 회사에서 다른 역할에 지원할 수 있도록 60일의 시간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에이리어 120 직원들에게는 시간을 더 줬다고 설명했다.